새하얀 병원 복도에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 커튼 너머로 두 개의 침대가 나란히 보였어요. 한쪽엔 그녀의 남편이 누워 있었고 바로 옆 침대엔 젊은 여자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녀는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그녀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몇 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 개월 전 인천공항에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알리나는 금발을 휘날리며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그녀의 눈에 비친 서울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들이 얽혀 있었고 거리엔 사람들로 붐볐어요. 벨라루스에서 온 그녀는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를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엄마 말이 맞았나 봐. 정말 좁고 시끄러운 나라네. 알리나의 부모님은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전직 정부 관료로 동양 문화를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머니 역시 대학 교수로서 유럽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곤 했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알리나에게 한국은 그저 학점을 채우기 위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2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알리나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책들을 들고 자리를 찾던 그녀가 발을 헛디뎠어요. 앗! 책들이 바닥에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재빨리 다가와 책들을 받아냈어요. 괜찮으세요? 조용한 목소리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는 책들을 정리해서 알리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 고마워요. 여기 자리 있어요. 앉으세요. 남자는 자신의 가방을 치우며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알리나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그렇게 민우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민우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배려들이 알리나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어요. 추운 날엔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고 알리나가 한국어로 고민할 때면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아, 그건 이런 의미예요. 민우는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줬어요. 알리나는 처음으로 한국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함께 밥을 먹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한강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알리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우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알리나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이었어요. 알리나,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 무슨 말이에요, 엄마? 동양 남자들 말이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우리 수준이랑 안 맞아. 알리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엄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그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알리나는 귀국 날짜가 다가오자 불안해졌어요. 민우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죠? 2주일 후면 떠나야 해요. 민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알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빨랐어요. 네, 그럴게요. 이틀 후 두 사람은 작은 구청에서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증인도 없었고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결혼이었습니다. 알리나는 부모님께 귀국을 연기한다고만 말했어요. 일자리를 찾았다는 거짓말과 함께요.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알리나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벨라루스에 있던 그녀의 방보다도 작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여기서 우리 둘이 살아요? 네.
좁아서 미안해요. 곧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게요. 민우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알리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민우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고 두 사람이 생활하기엔 빠듯했습니다. 알리나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빨래를 널고 작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상. 에어컨도 없어서 여름엔 땀을 뻘뻘 흘려야 했어요. 겨울엔 난방비가 아까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지냈습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저녁 7시에 돌아왔어요. 퇴근 후엔 피곤한 듯 소파에 누워 쉬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그냥. 평소처럼요.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알리나는 외로웠습니다. 낮 동안 혼자 좁은 방에 있으면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친구도 없었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알리나는 휴대폰으로 벨라루스 친구들의 SNS를 보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유럽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찍은 화려한 사진들이었어요. 한 친구가 올린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혼 소식이었어요. 상대는 프랑스인 사업가였고 반지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알리나의 손가락엔 저렴한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민우가 결혼할 때 사준 반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날 밤 알리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니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우의 월급 명세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알리나는 그 금액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벨라루스에서 그녀가 받던 용돈보다도 적었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죠? 알리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건물들과 좁은 골목이 보였어요. 벨라루스의 넓은 거리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그리웠습니다. 점심때쯤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알리나 언제 돌아올 거니? 아빠가 좋은 사람 소개해 주신대. 알리나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혼했다고? 한국 남자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민우가 돌아왔을 때 알리나는 일부러 밝게 웃어 보였어요. 어서 와요. 밥 먹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순간의 충동이었을까? 밤이 깊어갈수록 알리나의 후회는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우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저녁 7시에 칼같이 퇴근하던 그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야근이에요.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민우는 간단히 대답하고는 씻으러 들어갔어요. 알리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민우의 늦은 귀가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알리나는 민우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가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한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휴대폰 화면이 보이지 않게 했어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왜 핸드폰을 뒤집어 놓아요? 아, 그냥 습관이에요. 민우는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알리나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더 결정적인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민우가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리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갈게요. 그런데 알리나가 부엌에서 나오자 민우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회사 동료요. 업무 얘기였어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알리나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민우가 시선을 피했어요. 그날 밤 알리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민우를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날 민우가 출근하고 나서 알리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깔끔하게 정리된 옷장과 책상 위에 몇 권의 책들 뿐이었어요. 알리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민우의 과거, 그의 친구들, 그의 가족. 알리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몇 달을 함께 살았지만 민우는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뭐 했어요? 그냥 공부했죠. 친구들은요? 별로 없어요. 조용한 성격이라서.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구체적인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우가 돌아왔을 때 알리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야근이 많던데 무슨 프로젝트예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시스템 개편 작업이요.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또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알리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알리나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발신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 이름이었는데 여자 이름 같았습니다. 알리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알리나의 마음속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알리나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민우를 지켜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늦게 돌아왔을 때였어요. 알리나가 그를 안았을 때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였어요. 민우는 향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셔츠에서 은은한 향이 풍겼어요. 이 냄새는 뭐예요? 냄새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회사에서 누가 향수를 뿌렸나 봐요. 민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알리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탁할 옷을 정리하다가 민우의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작은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알리나가 주워보니 병원 출입증이었어요. 대학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병원 출입증이 있지? 그녀는 민우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그러면 주머니를 뒤진 게 들킬까봐 망설였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요, 왜요? 그냥요. 피곤해 보여서요. 민우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알리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민우가 또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습니다. 오늘도 야근해요. 10시쯤 들어갈 것 같아요. 알리나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저녁 8시 알리나는 민우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그녀는 건물 앞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8시 30분쯤 민우가 건물에서 나왔어요. 알리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는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알리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민우는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반대편 지하철을 탔습니다. 알리나도 같은 칸에 올라탔지만 민우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내정거장을 지나 민우가 내렸습니다. 알리나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어요. 역 밖으로 나오니 큰 병원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본 출입증에 그 병원이었어요. 정말 병원에 가는 거였네. 알리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부딪혔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다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뛰어갔습니다. 알리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민우는 쓰러진 사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먼저 목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셔츠를 벗어 머리에 상처를 눌러 지혈했어요. 의식은 있습니까? 제 목소리 들리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다친 사람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괜찮습니다.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민우는 계속 상처를 압박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다친 사람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알리나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평범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 같았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럽고 정확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다친 사람을 옮겼어요. 한 구급대원이 민우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출혈을 막았네요. 응급처치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조금 배웠습니다. 민우는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셔츠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알리나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민우는 병원 쪽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알리나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알리나는 민우가 또 외출한다는 말에 이번엔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가요? 잠깐 볼 일이 있어요. 금방 올게요. 민우는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알리나는 3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를 뒤따랐습니다. 역시나 민우는 지하철을 타고 그 병원 방향으로 갔어요. 알리나는 이번엔 더 가까이 붙어서 따라갔습니다. 저녁 6시쯤 두 사람은 대학병원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민우가 개찰구를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어요. 알리나가 고개를 돌리니 역 앞 계단에서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성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달려갔습니다. 알리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민우는 쓰러진 여성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민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즉시 여성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동작이었어요. 맥박이 약합니다.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여성의 가슴 중앙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민우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깊이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알리나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문가의 동작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민우는 계속 숫자를 세며 압박했어요. 30번을 세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압박을 시작했어요. 누가 제세동기 가져와 주세요. 역 안에 있을 거예요. 한 남자가 달려가서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민우는 능숙하게 패드를 여성의 가슴에 부착했어요.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했습니다. 다들 떨어지세요. 민우가 소리치고 버튼을 눌렀어요. 여성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민우는 다시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뚝 소리가 들렸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계속하세요. 멈추면 안 됩니다. 민우는 개의치 않고 계속 압박했어요. 그의 팔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분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숨이 거칠어졌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알리나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의 필사적인 모습이 생명을 살리려는 그 간절함이 가슴을 쳤습니다.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민우에게서 환자를 인수받았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어요. 여성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기요, 이분도 쓰러졌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우에게 달려왔어요.
알리나도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여보. 민우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과로인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모셔가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민우와 그가 구한 여성 두 사람 모두 구급차에 실렸어요. 알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응급실의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알리나는 두 개의 침대 사이에 서 있었어요. 한쪽엔 민우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고 바로 옆 침대엔 그가 구한 젊은 여성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병원 복도에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알리나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알리나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알리나를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앉으실래요? 알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얼굴을 보며 계속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달 동안 그녀가 민우를 의심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귀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던 모습, 황급히 전화를 끊던 순간들. 알리나는 그 모든 걸 바람 피우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민우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을 의심했어. 알리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다가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남편이에요. 남편분 덕분에 환자가 살았습니다. 의사는 옆 침대의 여성을 가리켰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진 지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남편분 아니었으면 이 환자 못 살렸어요. 알리나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분, 응급구조 전문가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알리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아, 이분이시구나. 선생님, 이분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자주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일주일에 3번 정도 야간 응급실에 자원봉사 오세요. 벌써 석 달째예요. 간호사의 말에 알리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자원봉사. 늦은 귀가의 이유가 자원봉사였던 거예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병원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향수 냄새가. 알리나는 중얼거렸어요. 병원 환자들 중 누군가가 사용했던 향수 냄새였던 거죠. 이분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처음엔 그냥 심부름이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웬만한 응급처치는 다 하시더라고요.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극복하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환자들 가까이도 잘 못 가시더니 점점 익숙해지시는 것 같았거든요. 알리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녀가 의심하고 화내고 차갑게 대하던 그 시간들. 민우는 혼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알리나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생긴 상처들이었어요. 민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알리나. 여보. 알리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미안해요. 걱정시켜서. 민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리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미안한 건 저예요. 당신을 의심했어요. 의심요?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어요. 늦게 들어오고 전화 숨기고 병원 가고. 알리나는 고백했습니다. 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리가요. 당신밖에 없는데. 그의 말에 알리나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자원봉사한다고. 민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말하면 왜 하냐고 물을 것 같았어요. 그럼 과거를 말해야 하는데. 그게 싫었어요. 과거요? 알리나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말해줄게요. 아직은 힘들어요.
알리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틀 후 민우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알리나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좀 쉬어요. 내가 다 할게요. 고마워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엔 여전히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알리나는 민우가 잠든 후 병원에서 받아온 그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와 휴대폰,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 작은 사물함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알리나는 열쇠를 주워 들었어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사물함 번호 같았어요. 다음날 민우가 또 잠들어 있을 때 알리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자원봉사자 대기실의 사물함이었어요. 열쇠로 사물함을 열자 안에는 여벌옷과 작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알리나는 가방을 꺼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7년 전 날짜였어요. 헤드라인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대형 화재 현장 청년 구조대원 12명 구조. 알리나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겨울밤 5층짜리 건물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14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25살의 젊은 구조대원이 화염 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건물에 들어가 12명을 구했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알리나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사진 속 청년은 민우였습니다. 젊고 씩씩한 모습의 민우가 구조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연소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라는 캡션이 붙어 있었습니다. 알리나는 손이 떨렸어요. 다음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주일 후의 기사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알리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웅 구조대원 동료 잃고 트라우마로 사지. 기사를 읽으며 알리나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민우는 12명을 구했지만 2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함께 들어갔던 선배 구조대원이었어요. 네 번째로 건물에 들어가려던 민우를 선배가 막았다고 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했어. 내가 들어갈게. 하지만 선배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건물이 무너졌고 선배는 그 안에서 숨졌습니다. 민우는 자신을 탓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자신이 들어갔어야 했다고 선배를 보냈던 게 평생의 후회라고요. 석 달 후 민우는 구조대를 그만뒀습니다. 심한 트라우마와 함께요. 알리나는 신문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구나. 민우가 왜 자원봉사를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을 겁니다. 구하지 못했던 선배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누군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 신문 기사도 있었어요. 1년 전 기사였습니다. 전직 구조대원 교통사고 현장서 생명 구해. 아파트 화재에서 어린이 구조. 지하철 낙상사고 응급처치. 민우는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알리나는 사물함을 닫고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깨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잠깐 산책했어요. 알리나는 민우를 안았습니다. 그를 꼭 껴안았어요. 왜 그래요? 그냥. 당신이 좋아서요. 알리나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민우가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완전히 회복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알리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우가 말했어요. 오늘 병원 안 갈 거예요. 당신이랑 있고 싶어서. 알리나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알리나 할 말이 있어요.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병원에서 제 사물함 열어본 거 알아요. 알리나는 깜짝 놀랐어요. 민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해줬어요. 금발 여자분이 제 사물함 번호 물어봤다고. 미안해요. 몰래 본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민우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7년 전 저는 구조대원이었어요.
사람들을 구하는 게 제 일이었고 자랑스러웠죠.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선배를 잃었어요. 제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선배가 대신 들어갔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후로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보면 그날이 생각났어요. 구하지 못한 선배가 떠올랐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구조대를 그만두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어요. 알리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병원 자원봉사를요. 조금씩 천천히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어요. 도망친 사람이잖아요. 영웅이었다가 도망친 비겁한 사람. 알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비겁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은 계속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게 얼마나 용감한 건지 알아요.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알리나를 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알리나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요. 한국을 무시하고 당신을 무시하고.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알아요. 진정한 위대함이 뭔지. 그건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당신처럼요. 민우도 알리나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알리나는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3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알리나. 화면에 엄마와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두 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알리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옆에는 민우가 앉아 있었어요. 저 결혼했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누구랑? 한국 사람이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장 돌아와. 아빠 들어주세요. 알리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틀렸어요. 우리 모두 틀렸어요. 한국은 한국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그녀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영웅이에요. 7년 전 화재에서 12명을 구한 구조대원이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을 구하고 있고요. 알리나는 부모님께 민우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줬습니다. 화재 사건, 동료의 죽음, 트라우마, 그리고 다시 시작한 자원봉사까지요. 이 사람은 아무 데가 없이 생명을 구해요.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사람들을 돕고 위험한 순간에 자기 몸을 던져요. 엄마가 눈물을 닦았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 거짓말해서.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 사람과 결혼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화면 너머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화면에 좀 보여줘. 민우가 조심스럽게 알리나 옆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민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알리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알리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좁고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여기엔 민우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용감하게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제 알아요. 알리나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위대함이 뭔지. 그건 크게 빛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빛나는 거예요. 당신처럼요. 민우는 알리나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